멀티코인 캐피털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마니는 하이퍼리퀴드를 마케팅 팀 없는 바이낸스 2.0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일은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시장을 중앙화 시스템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카일의 이 언급은 하이퍼리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를 통해 하이퍼리퀴드가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뒤를 이을 만큼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퍼리퀴드가 왜 지금까지 올랐으며 많은 상승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조정은커녕 계속 상승할 확률이 더 큰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투자 수익률이 10%, 20%, 30% 수준이라면 해당 프로젝트의 소식을 참고해서 호재가 많이 쌓인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난한 전략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이 퍼센트가 아닌 2배, 3배, 10배를 기대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호재보다 어떤 생태계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웬만한 투자 먹거리가 다 동일한 지금의 상황에서 덱스 시장을 통째로 먹어버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하이퍼리퀴드인 것이죠. 하이퍼리퀴드는 단순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위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앱이 아니라 거래만을 위해 최적화된 독자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비트겟, 맥시 등의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허브 파이낸스 등의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경우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의 속도나 가스비 한계에 갇혀서 중앙거래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이퍼리퀴드는 엔진부터 바퀴까지 직접 제작한 자동차와 같이 0.2초라는 경이로운 결제 확정 속도를 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덱스에는 없었던 선물형 거래소라는 장점으로 인해 바이낸스나 비트겟과 같은 대형 중앙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우위가 곧 사용자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이퍼리퀴드의 시장성은 가히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동성 공급 방식인 HLP 볼트를 구현해낸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거래소들은 골드만삭스나 점프 크립토 같은 거대 마켓 메이커들에게 의존해서 호가창을 채우지만 하이퍼 리퀴드는 일반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보상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 유동성을 빼버릴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게 만드는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 유동성 엔진이 되었죠. 현재 하이퍼리퀴드는 단순한 선물 거래를 넘어 현물 거래와 자체 토큰 발행 그리고 하이퍼 에이전트라는 인공지능 결합 서비스까지 확장하면서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가 급성장하고 유동성을 이 커뮤니티를 통해 끌어왔기 때문에 하이퍼리퀴드와 비슷한 서비스가 차후 만들어진다 해도 하이퍼리퀴드의 점유율을 뺏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하이퍼리퀴드가 꾸준히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퍼리퀴드가 당분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상장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하이퍼리퀴드는 국내 5대 거래소는 물론 세계 1위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크립토닷컴의 네이티브 토큰인 크로노스처럼 경쟁사에서 만든 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이유로 덱스의 대표 코인인 하이퍼리퀴드를 지금까지 상장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이퍼리퀴드는 2026년 5월 30일 현재 코인 시총 9위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코인 시총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시총 10위권에 있는 코인 중 하이퍼리퀴드만
유일하게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 아무리 경쟁 코인이라 하더라도 이 먹거리를 바이낸스는 절대 포기할 수 없기도 하고 상위 10위 자산을 상장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바이낸스가 시장 선도력을 잃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당연히 조만간 바이낸스는 하이퍼리퀴드를 상장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같은 이유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 텐데 상장 전에 비트겟 등을 통해 하이퍼리퀴드를 미리 매수해 두면 바이낸스와 업비트 상장 비매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하이퍼리퀴드가 지금이라도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각종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이퍼리퀴드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일주일에만 총 25건의 하이퍼리퀴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호재던 악재던 일주일간 25건이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심지어 25건 중 76%에 해당하는 19건이 호재 기사로 나왔고 나머지 6건만 익절 매도했다는 식의 호재로 해석되지 않는 기사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의 코인 기사들 중 적잖은 비중이 하이퍼리퀴드를 알리는 데 활용되었고 6건의 악재로 해석되는 기사 역시 고래들이 차익을 실현했다. 파생상품 거래 제한 루머가 있다. 경쟁 프로토콜 DYDX가 신규 프로그램을 런칭했다라는 등의 가벼운 악재로 해석되는 것들이라서 앞으로 당분간 시장은 하이퍼리퀴드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하이퍼리퀴드에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이퍼리퀴드가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매력적인 이유들이 있는 만큼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한 편이라는 것과 제도권 입장에서는 자기 파일을 뺏기는 거라 하이퍼리퀴드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는 우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를 대체하는 다른 덱스 프로그램이 이미 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등의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코인 시장에서 나름 안정적이면서 대단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 중 하나인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으니 상장 빔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충분히 훌륭한 만큼 하이퍼 리퀴드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가해둔 링크를 통해 비트겟을 가입하셔서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VIP 등급 업그레이드 체험을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이퍼 리퀴드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